안녕하세요. 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런 소나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소나무 한 그루에 억 한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산을 구입했습니다. 1000평짜리인데 1000만 원 주고 구입했고요. 가운데 보시면 소나무 7그루가 보일 겁니다. 큰 소나무 7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네, 얼추 이렇게 생긴 소나무입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전문가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비전문가들도 네, 대충 어느 정도 가격 하겠다 한번 찍어봐 주세요. 뭐 판매 조건이 모두 맞다면 얼마나 할까? 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한 3m가 조금 안 되고 둘레가, 그리고 높이는 뭐 10m,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습니다. 수령은 100년은 넘은 것 같고요. 자, 이런 나무가 7개. 자,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가격이, 이 나무가 3천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비싸네요. 이런 나무가 3천만 원. 이런 나무는 2천만 원.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뭐 요금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보시고.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얼마나 할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둘레가 3m 좀 안 되니까 한 90cm, 네, 반지름이 한 90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전체 높이는 더 넘을 것 같고 20m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곱게 잘 자란 나무고, 이런 나무가 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네, 나무를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가서 직접 안아보기 전까지는. 네,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나무들 가격, 그러니까 큰 소나무 가격들이 실제로 얼마의 시중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근데 쉽지 않네요. 이게 나무 가격은, 근데 뭐 거의 시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또 사실은 뭐 판매가 불가능한 나무들도 많고 이동이 불가능한 나무도 많고, 요 조경수가 500만 원. 네, 이건 네, 판매자가 내놓은 가격입니다. 참고로 이 나무 아까 본 나무죠. 2천만 원에 나와 있고, 네, 이 나무가 5,500만 원에 내놓았답니다. 5,500만 원. 와우. 근데 이 나무는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버리 소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나무는 좀 작은 모양입니다. 작아서 700만 원, 뭐 조경수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농원에. 이게 9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시중에 좀 가격이 많네요. 이거 270만 원, 170만 원. 네네,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아예 뭐다 보면 작은 나무입니다. 그 뭐다 하지 그거. 하여간에 그런 나무 500만 원. 이것도 7m짜리 250만 원. 요거 500만 원. 근데 뭐 비슷한 나무 같은데. 네네. 이 나무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짜리. 이거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와, 실제로 그런 나무 누가 사가나, 이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본 나무, 세로로 한번 본 나무고. 네, 실제로. 네,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러면 얼마나 할까? 이 나무는 얼마나 할까?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얼마나 할까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왕에 또 본 거 나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무 이야기. 실제로 나무는 뭐 가치, 특히 소나무, 큰 소나무는 가치를 평가하기가 사실은 현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 조건, 진짜 가치가 있는 조건은 첫째, 물론 당연히 이제 수령이 얼마나 됐고 둘레 크기, 높이 이것처럼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판매 허가, 판매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방출 금지 지역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있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조건이 한 가지만 맞지 않으면 일단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 가치 이런 거는 의미는 없다. 단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다. 아까처럼 7그루가 실제로 가치가 한 그에당 1억씩 하고 7억 하더라도 팔 수 없는 나무면은 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있다. 그런 걸로 만족하는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니 이제 산 살 때 나무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자, 여기서 잠깐 나무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나무는 이제 특히 소나무, 큰 소나무 쓸 때 나무가 이게 뭐 목대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대가 얼마. 이 목대란 말이 둘레를 이야기하는, 둘레를 지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노가다용으로 쓰이는데, 근데 목대란 말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이야기했던 목대 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무 가격은 높이와 둘레와 넓이, 특히 넓이가 중요해요. 넓이가 넓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가 끝에서 끝에 가지가 넓이입니다. 그게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동이 힘들어서 뭐 이런 걸로 평가된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기왕에 또 뭐 영상 분량 채우려고 하는 건데, 산을 살 때 어떤 산을 사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뭐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저는 7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산 살 때는 맹지인가 아닌가. 맹지면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은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맹지면 쳐다도 보지 마라. 두 번째, 길은 있는데 그 길이 임도인지 농로인지, 뭐 이 말은 법정 도로인지 아니면 해당 도로인지 그냥 행식상 있는 도로인지,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 문제가. 네,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존산지인지 준보존산지인지,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개발 행위가 보존산지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의 보존산지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구입 자체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리고 네 번째, 산 살 때 물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물이 있는 곳에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있으면 좋다 이거죠. 없는 산이 많지만은 물이 있는 곳. 그리고 5번째, 경사도를 꼭 살펴야 됩니다. 경사도가 사실은 15도가 넘는 산은 거의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10도 미만의 경상도가 그 산에 몇 프로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6번, 마을과의 거리. 마을이, 이게 거리보다는 사실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마을 위쪽에 절대 안 된다. 마을 옆이나 아니면 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곳에 구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의 분포. 우연히 산산이 이런 큰 소나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연히 산산 로또 맞았다고 남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게 판매가 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없는 것보다 낫으니 일단 산 구입할 때 저런 큰 소나무가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소나무가 있어서 산 구입가보다 나무 가격을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굴삭기 운전하는 이모 포계자 마실이었습니다.